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이 완전히 분석된 이후로 약 40여일이 지난 뒤부터 이노비오나라든가 모더나 같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유전물질 바이러스 백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발 착수일이 40여일 후였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제 홍숙 기자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백신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아마 우리 모두 배워야 될 새로운 용어가 될 것 같은데 백신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주실까요? 실제로 플랫폼 기술이라는 건 이 DNA랑 RNA를 활용해서 백신이 만들 수 있는 기술 자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가 와도 염기 서열만 분석이 된다면 이 염기 서열에 맞게 DNA 혹은 RNA 물질을 활용해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바이오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지명TV입니다. 오늘은 히트뉴스와 함께하는 코로나 특집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관심사는 어느 나라, 어느 회사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까입니다. 가장 먼저 개발에 성공한 회사라면 당연히 천문학적인 비즈니스 수익을 보장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같이 자국민의 건강이 국가 안전에 큰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는 정치적 파워까지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각 회사의 코로나 백신 개발 전쟁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트뉴스의 홍숙 기자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히트뉴스에서 제약바이오를 취재하고 있는 홍숙입니다. 오늘 지금 준비해 오신 자료를 보면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상황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 오셨는데요. 전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지금 개발에 뛰어들어 있는지는 몰랐어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과 개발 주기가 좀 빠른 것들 그리고 네. 국내 기업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을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게 가장 속도 면에서는 빠릅니다. 지금 네네. 2비상과 3상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언론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미국의 모더나 같은 네. 대학에는 임상 2상과 1상을 진행 중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비슷한 핵산 플랫폼, 그러니까 유전자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이노비오 역시 1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WHO 리스트에 기반한 그 백신 연구 개발 현황인데요. 네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 리스트에는 거의 들지 못했다가 27일 날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면 물론 전임상, 즉 비임상 단계이긴 하지만 제넥신 컨소시엄에서 개발 중인 DNA 백신 역시 전임상 단계 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백신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특별히 이렇게 빨리 모든 회사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DNA 백신이나 RNA 백신이 가장 좋다라고는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DNA 백신과 RNA 백신 기술이 좀 백신 개발 속도 면에서 빠른 이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일단 백신이라는 거는 네네. 면역 반응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항원,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항체가 생성이 돼서 얘네들을 죽이는 걸 이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건데 네네. 보통 전통적으로는 항원, 즉 이게 단백질 성분이거든. 이 네네. 단백질을 인위적으로 주입해주는 방식을 넣었었는데 이제 RNA나 DNA 같은 유전물질 같은 설계도를 넣어서 단백질이 아닌 설계도를 주입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기존의 방식이라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항원을 DNA를 분석하고 여기에 따라서 다시 바이러스를 만들고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든 다음에 몸 안에 넣어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수많은 단계들을 거쳤다면 지금 이렇게 빨리 백신 개발 속도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바이러스의 DNA, RNA를 분석한 다음에 이 설계도를 몸에 직접 넣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이 완전히 분석된 이후로 약 40여일이 지난 뒤부터 이노비오나라든가 모더나 같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유전물질 바이러스 백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발 착수일이 40여일 후였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제 홍숙 기자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백신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아마 우리 모두 배워야 될 새로운 용어가 될 것 같은데 백신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주실까요? 실제로 플랫폼 기술이라는 건 이 DNA랑 RNA를 활용해서 백신이 만들 수 있는 기술 자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가 와도 염기서열만 분석이 된다면 이 염기서열에 맞게 DNA 혹은 RNA 물질을 활용해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기술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 회사들은 이런 걸 준비를 했을까요? 이제 설립된 지는 10여 년, 뭐 그렇게 오래된 회사들은 아니지만 네네. 이미 이런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하지만 한계점도 명확하긴 합니다, 아직까지. 네네. 왜냐하면 DNA 백신이라던가 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용화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있을 때 네네. 이러한 바이러스 백신 기술이 더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럼 상용화가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더나가 지금 아마 그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죠? 일단 회사에서 발표했을 때 우리 중화항체가 형성이 됐어, 항체가 형성이 됐어 라고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표가 됐지만 뭐 연구자들이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너네들이 발표한 자료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백신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개발자들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임상에 진입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이 이제 제넥신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넥신 역시 DNA 백신을 지금 개발 중이고 있고 SK는 그럼 어떤 백신일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적인 방식인 항원을 주입해주는 WHO의 리스트로 들어간 거는 제넥신밖에 없는데요. 우리 제넥신이 이 WHO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애니멀 챌린지 스터디라던가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실험 자료들이 탄탄하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안으로 그 제넥신은 임상에 진입하겠다, 국내에서 이미 회사 측에서는 발표는 한 상태입니다. 야, 기대되는데요. 좀 좋은 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WHO는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한 7곳 정도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건 우리나라가 뭐 직접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노비오의 백신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바이오포아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백신 상용화에 뛰어든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서브유닉 백신 기전으로 개발 중이고요. 그다음에 제넥신, 스마젠, 지플러스 생명과학,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7곳 정도가 공식적으로 개발에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백신과 지금 치료제 개발은 조금 다른 개념인 거죠?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보통 좀 주기가 빠른, 얼마 전에도 발표됐던 일양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약물을 재창출하는 전략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일명 그 드러그 리포지셔닝 전략으로 많이 가고 있고, 아까 대표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백신 개발이 아니라 항체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을 할 수 있는 백신 치료와 그다음에 걸린 이후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념,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의약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치료제 개념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녹십자입니다. 근데 사실 녹십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백신에 있어서 백신 명가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백신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치료제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좀 재밌는 사실이긴 해요. 네, 실제로 녹십자에서는 아직 개발 중이긴 하지만 좀 그래도 개발 속도가 빠른 혈장 치료제에 한해서는 개발이 완료되면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혈장 치료제라고 하면은 그 대량 공급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않나요? 네, 그래서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에 렘데시비르와 같이 대량 생산해서 음. 많은 사람들한테 주기는 좀 한계가 있는 기전이고 네. 생산성 등의 한계, 혈액 등이 많이 음.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성의 한계는 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코로나에 걸려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혈장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